보신 것처럼 여전히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. 이번 지표가 고용 개선의 신호탄인지 아닌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네. 고용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주재한 장관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. 직접 보시겠습니다. 네. 11월 고용 증가가 일시적인지 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. 좀 애매한 답변을 내놨는데 그래도 네.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사실 그렇게 봤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지난달 보건업과 정보통신업 그리고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. 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점도 이번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. 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. 또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서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이 되면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또 숙박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10월 말쯤에 정부가 단기 일자리 대책 내놨잖아요. 그렇죠. 지난달에 영향을 좀 줬습니까? 네,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렵다는 게 이 고용 동향을 발표한 통계청 측의 설명입니다.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단기 일자리 확대 발표 시점이 지난 10월 말이었는데요. 이 기관별로 채용 시점이 다 달라서 11월 지표에 대해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 제조업이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이제 업종인데 네. 이쪽에서는 좀 고용 개선의 기미가 보입니까? 일단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난 9월과 10월에 좀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난달에는 다시 9만 명대로 올라서면서 확대가 됐습니다. 통계청은 이 감소 이유를 수출에서 찾았습니다. 11월 비교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증가했습니다만 그 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전월 대비로는 수출 실적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 고용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까? 네,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홍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첫 정례 보고를 받았는데요.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처음으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. 문 대통령이 오늘도 경제가 엄중하다는 강조를 했던 만큼 올해 경제 상황과 또 내년도 경제 전망 등이 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.